자, 뭐 다른 건 없고 선생님 생각에는 뭐 조금만 도경이가 조금만 꼼꼼해지면은 학교 시험은 뭐 너끈하게 잘 칠 것 같아. 그 꼼꼼한 게 마지막 그 꼼꼼한 게 사실 좀 어렵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좀 얘들이 생각했을 때는 변태냐, 왜 자꾸 이런 걸 시키냐, 는 정도까지 뭘 자꾸 요구를 해. 아니 선생님 거의 책에다 그냥 대충 숫자 계산해가지고 적으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러게 애들이. 네. 머릿속 칠판에 그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이런 식의 그 풀이 과정이 전부 다 머릿속에서 다 진행이 됐을 때 암산으로 숫자만 계산해서 안 들리는 건데, 그거는 사실 얼마만큼 연습량을 내가 많이 써봤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 중간 과정이 없이 뒷부분만 하면 당연히 숫자 계산이 계속 틀려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하자면 유형, 선생님 원래 유형이라는 표현 되게 싫어해. 싫어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애들이 자꾸 유형 타령만 해서. 똑같은 건데 선생님 전 이런 유형을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면 똑같은 거거든. 네, 얘는 정말로 조금 독특한 유형이긴 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혹은 공통인, 얘 사실 어떻게 보면 공통인수긴 한데 눈에 탁 뜨이는 공통인수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아니라서, 그래서 어떤 유형이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 2개 이상의 미지수, 문자와 2차, 3차 수준의 2가지 이상의 차수가 모조리 5개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문제가 아주 고난이도 문제가 아니라면 분명히 누군가 한 친구는 3차, 한 친구는 2차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x가 3차, y는 심지어 1차지, 그치?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 네가 적어놓은 거 뭐라고 적어놨냐면 x에 대한 내림차선으로 정리라고 적었단 말이야. 그지? 이건 무슨 얘기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왜 x에 대해서 내림차선으로 정리했냐면 x가 2차였거든. 얘는 x가 3차야. 그러면 우리가 당연한 사실이지만 3차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2종류가 있었는데, 공식을 때려박으면 나오는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조립제법으로 푸는 방법도 분명히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 -y, -6, 3y, -2, y 이렇게 해서 절주고 하시면 돼. 이것도 나중에는 선생님이 요구를 해. 고난도 문제 풀려면 이거 필요하거든. 네, 베이직센이잖아. 사실 꼭 이렇게 어렵게 풀 필요 없거든. 뭐 3차 이상 나오면 아시다시피 인수분해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2차가 있으면, 최고차는 2차인 친구가 있으면 2차 기준으로 정리, 없으면 1차 기준으로 정리. 되겠지? 3차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친구 뭐 y가 없는 친구와 y가 있는 친구 기준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 얘기지. 그러면 y가 없는 친구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y가 있는 친구는 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걸 선호해서 플러스를 선호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게요.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결국 꺼내야 되겠다. 공통인수 역시나 2x 꺼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공통인수 마이너스 1 꺼내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공통인수가 짜잔 하고 생기는 거지. 문제를 낼 때 문제집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들거든. 그래서 공통인수를 이런 식으로 꺼내주시면은 인수분해가 끝나겠지만 여기서 더 인수분해는 안 되거든. 그래서 요 유형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차수와 여러 가지 문자, 보통 맞아.
거는 문자는 2개, XY. 차수는 1차, 2차, 3차 거듭 섞여 있을 때 최고차는 2차인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기준으로 내림차수 정리. 없으면 1차 기준으로 내림차수 정리. 3차 기준으로 내림차수 정리도 되는데 복잡하다. 굳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쨌든 내림차수는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걸 토대로 공통인수로 꺼낸다든지 혹은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꼴로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거보다 이게 더 어려워. 왜? 그 친구 잠깐만 볼게. 보면은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잖아. 1 적고 숫자 적어서 이렇게 하는 거 사실 똑같은 거지. 근데 이게 수식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 낯설거든. 이렇게 해서 그럼 2개 더해서 3y 플러스 1이나 됐네. 그래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낯설어서 사실 선생님 생각에 이거 조금 더 어렵지 않나. 난이도 오히려 이 문제가 좀 더 낫지. 단 안 익숙해서. 그래서 명심할 거는 2차가 최고차이 있으면 2차 기준, 없으면 1차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는 4과 복소수.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치면은요 중간고사 범위가 여러가지 방정식이 들어가거나 혹은 여러가지 방정식을 전까지 들어가거나가 중간고사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까지는 텀이 굉장히 짧습니다. 특히나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도 짧지. 그래서 사실 1학기 중에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은 겨울방학 때 사실은 1학기가 다 끝내고 2학기가 들어가는 게 좋거든. 근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목표는 3월까지는 그래도 부정식까지는 끝내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빨리빨리 나가다 보니까 베이직쌤까지 다 풀고 마플까지 다 풀고 교과서까지 다 풀기에 시간이 굉장히 사실은 촉박해질 거야. 높은 확률로 마플은 다 못 풀고 갈 확률이 높고, 그래서 마플은 보통 대표 문제 플러스해서 대표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표 문제 하고 밑에 한 2문제 정도, 한 3문제, 유형별로 3문제 정도만 풀고 그 확률이 높은데 뭐 시간 관계상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A스텝은 괜찮은데 B스텝 풀 때 뭐 방금 전에 같이 좀 낯선 유형 혹은 B스텝에 생각 좀 해야 되는 문제, 마플에 생각 좀 해야 되는 유형들을 항상 뭐 앞수업 혹시 수업하는 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숫자 계산에 치중하지 말고 항상 매 문제를 내용을 생각하고 그런 문제 풀이를 해주셔야 이게 조금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4과는 복소수인데 복소수 파트는 낯선 파트고요. 굉장히 낯선 파트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가 중학교 때 루트 처음 배웠을 때 같은 느낌의 낯선 파트인데 루트 지금 생각해보면 루트 어렵나? 별로 안 어렵지. 복소수 별로 안 어려워. 낯선 파트. 어려운 파트는 뒤에 나옵니다. 2학기 때 나오고. 자, 그래서 복소수 얘기하려면 우리 저 밑에부터 와야 돼. 너네가 초등학교 때 맨 처음 배운 수가 뭐냐면은 자연수죠. 자연수랑 같은 말이 혹시 뭔지 기억나나요? 양의 정수. 그래서 양의 정수랑 0이랑 음의 정수. 참고로 이제 그냥 음수 해버리면은 나중 범위에서는 정말 음의 실수까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좋지.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정수라 그랬습니다. 그럼 애들한테 내가 물어. 정수가 뭔데 그럼? 정수요? 몰라요? 딱 떨어지는 거요? 소수 없는 거요? 이렇게 같은 얘기하거든. 네, 요걸 정확하게 알려면은 와 포함되는 이 유리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유리수가 뭐예요? 유리수가 뭐예요? 유리수가 쉽게 얘기하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즉 B분의 A 꼴로 나타내어지고 이때 AB는 서로 소가 되는, 서로 소인
서로서인 두 숫자,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정수예요. 서로서인 두 정수로 이루어진 분수꼴.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유리수 뭔데? 그러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중에서 정수는 뭐냐면 이 분모가 1인 유리수를 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인 애들 3. 사실 알고 보면 1분의 3이지? 마이너스 5. 1분의 마이너스 5야. 그지? 아닌 거. B가 1이 아닌 숫자면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특히나 정수가 아닌 유리수 할 때 이걸 어디서 심도 있게 배웠었냐면은 무리수 처음 등장할 때 심도 있게 배우지. 무리수 처음 등장할 때 뭐부터 배우는지 기억나나? 무한소수부터 배웁니다. 무한소수는 두 종류로 나누지.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 무한소수로 되어 있거든. 순환소수에 0.5 땡 했잖아. 그럼 이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야? 혹시 이거 기억나? 분수 나타내는 거? 이 친구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유리수 범주에 들어갔다는 거지. 비순환 무한소수 대표적인 게 파이제.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순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 없었어. 그래서 얘네가 무리수가 된 거야. 그래서 루트 배울 때 왜 제곱근 표라는 거 있었잖아. 거기 보면 한 두 자리까지밖에 안 나와.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세 자리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뒤에 더 있지. 계속 이어져. 무한소수일 때. 패턴도 없어. 순환도 안 돼. 가 사실 루트였다. 루트 알고 보면 소수다. 비순환 무한소수다. 루트 알고 보면. 얘네 둘이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실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럼 실수는 뭐냐? 실수 배웠어 안 배웠어? 뭐 이 들어는 받는 것 같지? 그 실수 배웠을 때 뭐 배웠는지 기억나? 무리수까지 딱 배우고 나서 실수 배웠는데 실수 배울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로? 그 볼 필요 없어. 뭐 이 유리수와 무리수로 우리가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가 있다. 알고 보면 수직선이 무한히 많은 점들의 모임이다. 무한히 많은 점들이 각각 유리수와 무리수지. 루트 3 수직선을 나타낼 수 있지. 루트 4 2니까 나타낼 수 있겠지. 그 다 나타내 놓으면 이 수직선이 가득 차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친구로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들은 얘네가 다다. 그래서 실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복소수가 뭐냐면 이 친구랑 반대, 실제, 반대, 가짜, 허수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두 친구를 합쳐서 정식 명칭은 아니야. 보통 선생님들 다 이렇게 가르치시긴 하는데 복소수라는 개념은 사실 실수랑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를 하는 건 아니고 실수랑 허수를 합쳐서 말하는 단어가 실제로 사실 알고 보면 존재하진 않아요. 그냥 수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어울리는. 복소수는 뭐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 친구를 토탈해서 나타낼 수 있는 형태를 복소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 책 잠깐만 볼게요. 허수단위라는 거 처음 배우고요. 그 다음 복소수 배웠는데 허수단위 배우기 전에 복소수부터 잠깐 볼게요. 실수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는 수를 복소수라고 하고 에서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사실 이 꼴의 형태를 복소수라고 부른다. A를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 B를 이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 밑에 복소수의 분류 해가지고 허수와 순허수. 그래서 밑에 복소수 A 플러스 BI를 실수 A, 허수 A 플러스 BI 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I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지. 역시나 또 중학교까지 보자. 우리 왜 중학교 때는 거 했지? 이렇게 생겼을 때 A가 어때야 돼? A가 어때야 돼? 라고 배웠다는 거지. A가 음수 문제 안 돼. 안 돼.
사실 알고 보면 이거 더 있다. 어디? 2차 방정식에서. 어디? 판별식에서. 기억나나요? 그들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음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근이 2개, 0이면 근이 1개,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라고 배웠다는 거지. 허수는 뭐다? 가짜수다. 안 된다 했는데 만약에 이 안에 음수면 어떡하지? 라는 데서 출발한 게 허수입니다. 저기 음수면 안 되거든.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건데? 가허수야. 그래서 요 친구를 우리가 허수 단위 i라고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름은 i고, 그지? 그 이외의 부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이라는 얘기겠지. 맞지? 물론 나중에 이제 복잡한 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분모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저기서 좀 더 뭔가 복잡해지는데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해서 i 곱하기 루트 3이라서 우리는 저 친구를 앞으로 루트 3i라고 할 거야.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7은 뭐라 그랬어? 루트 7i. 애들 많이 헷갈리는 게 이 친구 절대로 7i가 아니고요. 루트 7i예요. 요게 허수단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i를 제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2 나와야 된다. 요게 첫 번째 나오는 허수단위 i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소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i를 사용해서 나타낼 건데 모든 숫자는 요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게 복소수의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숫자 4 플러스 0 곱하기 i인 거지. 루트 3 곱하기 더하기 0 곱하기 i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수지. 그래서 i가 안 달려있는 앞부분을 우리가 실수부 혹은 실수부분, 요새 책에는 실수부분이라고 그러죠. 옛날 책에는 한자를 좀 많이 썼잖아. 그래서 옛날에 실수부 그랬어. 요 뒷부분 허수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i 빼고 이 부분은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뭐 이런 것도 나올 거야. 4 플러스 루트 3i 뭐 이런 것도 나올 거란 얘기지.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실수 부분도 있고 허수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요 친구처럼 허수 부분밖에 없을 수도 있지. 저 친구도 다시 나타내면 0 플러스 루트 7i인 거야. 라고 했을 때 실수 부분 없이 허수 부분만 있는 거를 밑에 나오는 순허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복소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밑에 이제 베이직생이지만 문제 잠깐만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하세요 그랬지. 여기서는 다른 거 주의할 거는 없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번 봅시다. 4-8i잖아. 그럼 여기서 허수 부분을 구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1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도 붙이셔야 되고 i는 붙이시면 안 되고. 이런 거 대답하는 거 보면 참 잘할 것 같아. 좀 꼼꼼하게 아는 것만 틀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수학은 꼼꼼한 사람이 잘하고 시험은 아는 거 안 틀리는 사람이 잘 친다. 자, 그 다음에 7번부터 10번까지는 실수냐 허수냐 묻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예를 들어서 9번 같은 거 보세요. i 제곱하면 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i 제곱하면 이런 걸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있고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 실제로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친구는 i라는 표식이 있긴 하지만 허수예요, 실수예요? 라는 거지.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 봅시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약간 이 친구 약간 항등식 같은 그런 느낌이야.
왜 항등식 계수 비교법 할 때 그런 거죠. 얘가 항등식이야. ABC 구하래. 우리 바보도 아니고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다른데 쓰려고 기본적인 개념 가르치려고 시키는 거지. 복소수가 같을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필요한데 써먹으려고 기본적인 개념만 가르치는 거야. 3 플러스 2i가 a 플러스 bi래요. a 얼마예요? b는요? 아니면은 3이 a 플러스 bi래요. a는 얼마예요? b는요? 그냥 그게 다야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별게 없지, 그지? 맞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고급 문제 가면 이런 거 나오겠지. 4a 플러스 9 플러스 b 마이너스 2i는 0이래요. 그러면 a 어떻게 구해요? 이거 전체가 0 되려면 실수보다 0, 허수보다 0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느낌 나지? 4a 플러스 9는 0. 항상 요 선행과적 처음에 공부할 때 요거를 적느냐 안 적느냐가 생각보다 애들은 선생님 뭐 아는데 자꾸 귀찮게 적으라고요. 요거 한 번 더 적고 안 적고가 이 개념 적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알겠지? 복소수 전체가 0이려면 실수부도 0이어야 되고 허수부도 0이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아까 혹시 앞타임에 저 친구 수업할 때 내가 바가지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너네 생각 없이 이거 풀 때도 그냥 x2 x-2분의 1 막 그냥 이렇게 풀잖아. 여기서 사실 많은 게 들어가 있거든. 얘랑 곱했을 때 0이 나오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0 또는도 중요하지. 둘 다 어떻게 0이겠어? 안 되지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얘도 똑같은 거야. 사실 한 번 더 쓰는 거에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지. 복소수 전체가 0이기 위해서는 실수부터 0이어야 되고 허수부터 0이어야 된다. 얘는 AND겠지. 이런 개념까지 정확하게 잡으면서 S텝을 풀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 얘기하면 또 방정식이 나와요. 보통 선생님들 귀찮아서 혹은 처음부터는 헷갈릴까봐 나도 이제 조금 중하위권 친구들 가르칠 때는 처음부터 이런 잡소리 잘 안 넣거든. 근데 헷갈려서. 근데 너는 조금 더 깊은 개념을 위해서 계속 뭘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볼게.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 아니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 근의 공식. 그지? 우리 근의 공식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던 것이 기억나나? 맞지?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친구 음수다. 한 놈이 플러스 무슨 i, 한 놈이 마이너스 무슨 i 나온다는 얘기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 켤레 복소수. 이 친구 그래서 근의 공식 구했더니 하나가 2 플러스 3i 나왔대.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2 마이너스 3i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켤레 복소수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야. 사실은 알고 보면. 왜? 베이직 셈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르쳐. 자, a 플러스 bi 있으면요 a 마이너스 bi를 우리 켤레 복소수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에다가 이렇게 바 달아주면 이게 결국 이거란 얘기예요. 이것만 가르치거든. 사실 알고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근이 하나가 얘가 나오면 반드시 다른 거는 얘가 나오거든. 그래서 나중 되면은 문제를 이걸 푸는 거지 결국. 얘를 풀리겠나 설마. 그래서 켤레 복소수라는 거는 허수로 바꾼 부호로 바꾼 복소수를 얘기를 하고 기호로 나타날 때 위에다가 이렇게 바 찍어줍니다. 그래서 x가 2 플러스 3i다. 그럼 우리가 2 마이너스 3i를 바 x라고 쓰게 돼요. x 나오는 거 보니까 방정식 맞지? 그래서 나중 되면은 이제 A 스텝은 단순하게 켤레 복소수 구하세요. 아니면은 켤레 복소수 이렇게 줄 꺼놓고 바 2 플러스 9i가 a 플러스 bi래요. 그럼 a는 얼마예요? b는요? 마이너스? 그럼 사람 바보 취급하는 문제밖에 안 나와요. 베이직 셈이라서. 나중에 실제로 쓰는 건 이거야. 그 다음 오른쪽에 넘어가서 복소수의 덧셈, 뺄셈. 이것도 공부를 조금 했던 친구들은 내가 별로 잔소리 안 해서 다 잘 하지. 왜?
루트 할 때 많이 해봤거든. 뭐 3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5 플러스 3 루트 2 하면 얼마예요? 당연한 거지. 루트끼리 계산하고 숫자끼리 계산하고. 복소수도 마찬가지지. 실수끼리 계산하고 허수끼리 계산해라. 가 복소수의 덧셈 전부 답니?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지. 복소수 곱셈 나눗셈도 루트랑 똑같습니다. 그럼 루트랑 똑같은 거 써볼까?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맨날 뭐 해? 똑같이 곱해줘. 그 단어가 중요해. 뭐 분모의 유리화. 우리가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단어가 뭐 쓸데없이 왜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그 단어를 알므로써 우리가 개념이 정확하게 잡힌다는 거지. 그래서 곱셈은 그냥 뭐 늘 하듯이 곱셈 하시면 돼요. 뭐 통분하실 거 하고 뭐 정리하실 거 하고 합차 쓰실 거 쓰시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는 켤레 복소수 성질인데 뭐 성질이 거창하게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서 뭘 외워야 되거나 공부해야 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 네가 부딪혀가면서 쓰셔야 됩니다. 뭐냐? 약간 이런 거거든. 자, 복소수 Z가 앞으로 이제 복소수는 X보다 Z를 더 많이 써요. 복소수 Z가 3-7i래. 그러면 복소수 바 Z는 당연히 3 플러스 7i겠지?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 Z랑 바 Z를 더해보니까 실수분 만남죠. 이거를 굳이 개념적으로 정리하자면 2a더라 실수부의 2배더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 지금. 근데 이거 계산해보면 알잖아. 그지? 야 당연히 얘네들이 곱하면 생긴 게 합차니까 당연히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나오겠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라서 크게 대단하게 다룰 건 없어요. 실제로 해보시면 압니다. 물론 이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라는 파트를 따로 빼는 이유는 있겠지. 고급 문제 들어가면 요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러면 뭐 2a더라 얘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더라 뭐 이렇게 외워서 풀 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실제로 본인이 그걸 넣으셔서 계산을 예쁘게 하시면 당연히 다 나오는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선생님이 다루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복소수 파트의 마지막 개념 24번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 있는데 우리 2시간으로 나눠서 할 거거든. i의 거듭 제곱 당연한 얘기겠지만 i 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그러면 i 4제곱이라는 거는 i 제곱의 제곱이제. 이건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나중에 수원 같은데 거듭 제곱 갈 때 이거 되게 막 헷갈려서 계산 틀린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 할 때 4제곱은 제곱의 제곱 얘네들 곱하면 얘가 되더라. 이런 거 미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조금 좀 꼼꼼하게 하면서 해야 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더라. 뭐 이게 다야. 어머 세제곱 해볼까? 그러면 제곱 곱하기 이건 거 알고 있지요?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i더라. 이렇게 물론 문제 풀다 보면 조금 바리에이션을 다양화 시켜야 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 저런 느낌의 문제가 있긴 해. 우리가 앞에 인수분해 파트도 별거 아닌데 아까 보니까 뭐 신기 유형 이런 거 좀 있었지 그지? 아까 그런 거 잘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많이 생각을 하시고 뭐 선생님 말했다시피 처음에는 잔소리 안 해. 한 3달 정도는 잔소리 안 해. 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거든. 지금 우리가 2월이잖아. 너 중간고사 언제 쳐? 5월 초 4월 말에 친단 말이야. 진짜요? 언제 치는 줄 알았어? 3월 치는 줄 알았어? 아, 그 3모구나. 3모. 3모 심지어 중학교 그쵸? 그래서 나는 애들이 선생님 3모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래. 의미가 없어. 중학교 거라서. 이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중학교 들어갈 때 그 전국 단위로 치는 성취도 평가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3모. 3모 못 치면 어떡해? 3번 못 치면 못 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3번 못 쳐도 돼. 물론 이런 건 있지. 3모에서 뭘 결정해 주냐면 이 친구가 평소에 공부 습관이 어떤가, 과거의 걸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가,
얼마나 문제는 꼼꼼하게 풀고 아는 건 안 틀리니까. 이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건 물론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산모 잘 치는 애들이 결국 수능 잘 친다는 얘기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은 뭐냐면 어차피 산모에 나오는 거 물론 중학교 내용 모르면 이런 우리가 거듭제곱 계산하는 거 중학교 거지 모르면 고등학교 거 못하는 것도 사실이야. 근데 산모에 보면 있잖아 정말 고등학교 한 개도 안 쓰는 것도 나오거든. 그래서 산모를 못 친다고 해서 꼭 수능을 못 친다는 것도 아닌 것도 사실이에요. 단! 여기서 요 말이 통용되는 거는 수학만입니다. 국어랑 영어는 아니에요. 국어랑 영어는 어차피 문제 바리에이션이 똑같고요. 문제 예를 들어서 영어로 따지면 영어 심지어 문법도 안 바뀌어. 그냥 단어 난이도랑 문장 길이만 길어져. 그래서 영어, 특히 영어, 국어는 산모 잘 치시는 사람이 수능 잘 치는 게 100% 맞습니다. 아이 99.9%밖에. 왜? 가끔씩 하다 보면은 머리는 좋은데 시험 치라 그러면 맨날 DB 자고 산모 내신 들어가요? 아니 그럼 안 칠래? 이러고 자고 이런 친구가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부터 슬슬 공부해볼까? 이래가지고 수능 되게 잘 치는 애들도 있거든. 그런 애들 극소수 빼놓고. 그래서 산모에는 중학교 것만 나오고 육모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너네가 그때까지 배운 거 보통 육모에서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1학기 거 다는 안 나오고 한 부등식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 부등식 아니면 방정식 정도까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잘 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 근데 이게 또 차이점이 뭐냐면 국어 영어는 학교 시험이랑 모의고사랑 전혀 유형이 다르지. 물론 영어는 좀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 선생님들이. 그래서 중간고사를 5월달 초에 치면은 산모를 넣는 선생님들이 많거든. 산모 지문을. 근데 학교 시험은 뭐냐면 어차피 봤던 지문 내. 모의고사는 안 봤던 지문 나오지. 그래서 그런 데서 공부 방법의 차이가 나지. 뭐 내신은 내가 봤던 질문을 얼마나 깊게 파고드느냐가 예쁘게 포장한 말이고 나쁘게 포장하면은 있는 그대로 직설하자면은 학교에서 받는 질문을 얼마나 누가 열심히 외웠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 모의고사는 새로운 질문을 얼마나 빠르게 읽어내느냐. 여기서 읽는다는 표현이 조금 웃기긴 한데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국어 왜 잘 읽어야 잘 풀잖아. 근데 뻥이야. 누가 얼만큼 잘 분석하느냐거든. 정확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답인 거라서. 그래서 애들 무슨 생각하냐고. 아니 선생님 질문에서 이 친구가 오늘 나가서 비를 맞았대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 우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울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답이 아니야. 왜? 비 맞고 좋은 친구도 있어. 미친놈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거 테스트하는 거고 수학은 학교 시험이랑 모의고사랑 동일합니다. 문제 유형도 동일하고. 그래서 보통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선생님 생각은 지금 복용이 같은 경우는 빠르면 중간고사 끝나고 늦어도 1학기 끝나고는 모의고사 준비 시킬 거거든. 원래 중학교부터 다니던 애들 좀 오래 다녔던 애들 중에 조금 커리큘럼 잘 따라와주는 친구들은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모의고사 이미 시켜. 이게 근데 이게 풀이법이 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에 문제들은 계산 실수 안 하는 거 문제 똑바로 읽는 거 테스트하는 거고 뒷유형들은 얼마나 레고 블록 조립 잘하냐 뭐 이런 거 묻는 거거든. 물론 뒷번호 유형은 거기서 심지어 계산 복잡한 거 얼마나 잘하냐까지 추가되는 경향도 있는데 그 시간 배분하는 거 앞번호에서 안 틀리는 거 또 연습을 다 해야 되는 거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중간고사 5월 초에 치잖아. 그지? 5월 초에 치는데 그때까지 가능하면은 뭐 뒷파트까지 조금 다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아니 사실 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어. 모의고사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A스텝 복소수 첫 번째부터 가능하면은 배우는 데까지 A스텝을 다 풀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빨리 풀고 집에서 숙제할 때는 진짜 문제스러운 문제
비스텝, 마플 이런 거.